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입니다. 네, 오늘도 장이 굉장히 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올라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빨리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90포인트를 조금 넘나드는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1.67포인트고요. 1%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6월 24일 브렉시트 때문에 약 4% 정도, 5% 정도 하락했던 것들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은 본전가에서 매도하고 싶은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은 조정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된다. 항상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만요. 혹시나 안 될 때를 대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입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비중 조금 늘려놓는다면 조정 때 조금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너무 마냥 좋아하고만 있지 말자. 현금 비중을 늘려서 조금 조정받을 때를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좋지만 수익 난 종목들은 조금은 챙겨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는 장인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개인이 1,822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8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오늘은 조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965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외국인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동참을 하고 있지 않나, 많이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58%대의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 5%, 4% 정도대의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일반 소형주 거의 한 20%대의 상승이다 보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다. 지금 140만 원을 넘어서서 저희 전고점 자리 부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전력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1.66%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제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 1.1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3.33% 정도 강세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전고점 43만 원을 뚫더니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6%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는 강력한 우상향의 추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 전고점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작년 45만 원 선을 뚫는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2.5%대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가 0.42% 정도대의 강보 합권, SK하이닉스가 0.46%, 삼성생명이 0.6%대의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어제 강력하게 올라갔던 것에 반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NG도 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나머지 4종목 신한지주, SK텔레콤, LG생활건강, 포스코가 모두 약보합권부터 강보합권부터 조금 1.39%대의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만큼 아직까지도 매수 조금은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정고점 자리 라인인 22만 원대를 조금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매수 조금 가담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684.37포인트에서요. 1.37% 상승 중에 있는데요. 역시 4일 연속 계속 상승하는 모습에 따라 오늘 급등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만큼 또 떨어질 우려감도 있으니까요. 혹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잠깐 조정이 왔을 때 매수가 좀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이제 물려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시장이 반등이 충분히 다 나왔을 때 그때 빠져나오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대로 충분히 홀딩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을 좀 같이 보면요.
일단 개인이 오늘 449억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는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27억과 222억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해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좀 시장 이런 흐름 이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이 오늘 현재 2.91% 상승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가 1.83%로 일단 시가총액 두 개의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서 일단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가 마이너스 0.45% 하락 중에 있고요. CJ E&M이 0.7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0.12%의 상승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가 2.33%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들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비팜 역시 1.78% 상승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엔이 0.82%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저께 좀 많이 올랐던 컴투스 게임즈 쪽이 오늘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이너스 1.22% 하락 중이다. 파라다이스는 1%대 정도의 상승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어젠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데 5.79% 오늘 5.87%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역시 많이 올라갔는데요. 2.69%인데 오늘 최고가까지 올라간 것이 3.83%까지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오롱생명 역시도 거의 4%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연일 이제 코스닥 시장이 반등함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크게 반등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니 역시 1.6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잠깐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그새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홀딩 관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께 전화번호 고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판단하시는 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을 조비 멘토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77님께서 덕산 하이메탈 9,800원에 비중 5%인데 이번에 혹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냐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현재 덕산 하이메탈을 큰 그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차트가 지금 5년째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서 이제 또 같이 볼 것은 거래량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 역시도 좀 같이 줄어들면서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연봉 차트 큰 그림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짧은 양봉인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제 하나의 짧은 양봉이라는 것은 1년을 의미합니다. 그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야 이제 시세 흐름이 바뀌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덕산 하이메탈이 9,800원인데요. 9,800원까지는 일단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 접근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하고 이격 조정을 충분히 거쳐야 다시 시세가 바뀌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9,800원 비중 5%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이 5%를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 뭐 1년 뒤쯤에 다시 자리가 된다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참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 정도인 1,400원 정도 좀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도 좀 같이 잡아드린다면 얼마 전에 또 최저점인 8,040원 정도 그 정도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목표가까지 오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서 수익금까지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로 상담 이어갑니다. 동원수산이고요. 11,000원에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 오늘 수산시장, 수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뭐 이슈를 한번 살펴본다면 60조 원을 중국 수산시장 공략에 쓰겠다라고 60조 원의 시장
공략하겠다라는 우리나라 정책에 따라서 정책 관련주로서 조금 많이 수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수산중공업 같은 대장주가 하나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종목들이 CJ 시푸드와 사조 시푸드 그리고 동원수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산중공업이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그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앞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가 나간다면은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같이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저점 자리죠. 저점 자리인 8,500원 선을요. 브렉시트가 되기 전에 이미 다 깨고 내려와가지고 브렉시트 때 한참 밑으로 12%까지 내렸다가 마이너스 3%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여기 밑에서는 굉장히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반등 올라올 때 천천히 올리다가 오늘 같은 이슈 한방과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보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11,000원인데요. 11,000원이 매수가가 약간은 힘이 붙이는 자리예요. 굉장히 고점 라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부딪혀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요. 매수가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저는 12,000원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래량이 조금 더 받쳐준다면은 11,000원 그리고 12,000원까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고요. 만약 11,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15,000원까지 남은 물량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2님께서 SM 38,000원에 비중 10%인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SM은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유명하죠. JYP, SM 또 YG가 있겠죠. 3대 기획사인데 일단은 36,2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2012년 전에 이 71,600원을 찍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는 또 빠진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제는 마이너스 3%까지도 빠졌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도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빠질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시장이 뭐 좋든 간에 상관없이 원래 빠질 종목인데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정확하게 좀 잡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전 고점인 36,050원인 이전 저점인 36,050원일 경우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 10%니까 물타기라기보다는 아직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바닥을 좀 저점을 확인한 뒤에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36,050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저는 본전에서 조금 정리하는 것은 어떤가. 아직 상승 흐름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또는 뭐 저점이 깨졌다라면은 이 부분 좀 손절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고 혹시나 문의 있으면 혹시나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이어나가겠습니다. JW 신약이고요. 매수가는 12,100원에 비중 30%라고 하네요. 비중이 조금 많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먼저 일단 손실 폭이 조금 있으신 편이에요. 지금 한 10% 미만대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직 손절 자리는 아니다. 이제는 반등을 하기 위해서 N자 반등이라고 하죠. 한번 급등을 했다가 한번 쉬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저는 13,000원까지 충분히 한번 치고 올라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3,000원 자리가 굉장히 큰 매물대예요. 장기간으로 본더라도 13,000원 라인대만 되면 항상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3,000원이 된다면 비중 어느 정도 조금 줄이셔야 된다. 슈팅 한 번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보유하시고 13,000원의 절반 정도 매도를 진행하시고요. 13,000원을 만약에 강력하게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간다면은 17,0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13,000원에서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는 17,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아도 좋다 하지만 조금 올라가다가 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이 종목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자리 한번 지켜보자. 끝까지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차바이오텍에. 네, 차바이오텍이요? 예, 예. 네, 평단가하고 비중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50원에 네. 15%예. 네. 차바이오텍 16,950원에 15% 문의 주셨는데, 일단은 얼마 전에 또 브렉시트 때문에 많이 떨어지셨는데 좀 불안하셨겠어요? 네네. 마이너스 뭐 7%, 뭐 8% 지금 뭐 엄청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견디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에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으면서 종목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 흐름 잘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어떤 부분 좀 궁금하세요? 좀 추가 매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건가요? 지금 추가 매수할 여유는 없고, 예. 네네. 뭐 평단가까지 매도를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일단은 저는 본전가까지는 쉽게 무난하게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차트를 같이 통해서 봐도 될까요? 네네. 네, TV 지금 보시고 계면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게 연봉 차트예요. 예. 예,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연봉 차트가 빨간불을 켜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아직 안 끊겼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로 좀 자세하게 보면은 위쪽을 꼬리 달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18,500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8,500원. 네, 18,500원이요. 네, 근데- 이거 지금 1년 넘게 기다리거든요. 1년 정도 기다리셨다고요? 1년 넘었습니다. 그럼 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구나. 근데 수익을 나셨는데 왜 안 챙기셨었어요? 이거보다 단가가 조금 높아가지고 한 5% 추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뭐 평단가도 괜찮고 한 번 더 슈팅 나올 때 이번에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요? 다시 내려오거든요. 왜냐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만큼 또 수익이 났는데 다시 사라진다라는 건. 네네. 그러면 네네. 18,500원에 좀 언제부터 좀 걸어놔버릴 거예요. 일단은 금방 찍고 올라갔다 내려와 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면 금방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고 계시면 안 되고 미리 걸어두셔야 돼요. 미리 걸어두셔서 딱 팔리도록 해두셔야지 이 18,500원에 정확하게 팔고 나오실 수 있어요.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한두 달 되게 되면은 이 종목들이 이제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정도에 18,5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지 말고 한 달 있다부터 그럴까요? 네, 지금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본전 오고 나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되면 매일 18,500원 정도에 한번 걸어놔 보시겠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7,080원에 10%인데요. 예. 오늘 많이 내려서 이걸 매도해야 될지. 많이 내렸어요. 예, 네, 일단 수익 나신 거 축하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 27% 정도 수익인데요. 뭐 오늘 내린 게 사실 내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조정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지난 금요일에 브렉시트가 전 시장을 흔들었던 거 아시죠? 네. 예, 근데도 이 종목 안 내려갔었어요. 네. 네, 이 종목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 자리라기보다는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먼저 9,800원 있죠, 9,800원. 예, 예. 네, 9,8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10,000원이 되면은 심리적인 매물대이기 때문에 맞고 또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9,800원 라인대에서 미리 팔아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상당히 많이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9,8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텐데요. 네. 지금 만약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샀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이 종목 완전히 끝이 나거든요. 예. 그죠? 그러니까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러니까 9,800원 정도가 된다면은 매도 어느 정도 진행하시고요. 지금 네.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8,500원 있죠? 네. 8,500원까지 내려가면은 지금 수익 보신 거 챙기세요. 예. 아시겠죠?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해서 8,500원까지 밑으로 쭉 빠진다면은 수익 약 20% 수익이니까 그것 꼭 챙기시고요.
다시 한번 다른 종목이라든지 이 종목 재공략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9,800원 목표가 한번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이신테크 제가 산 지가 딱 1년 됐거든요. 아, 2년이나 되셨어요? 1년이요, 네. 1년이요. 아, 1년이요? 네, 근데 참. 지금 거의 매수가가 가까이 왔는데 네.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저는 일단은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올라오고 나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참 안 좋은데 지금 딱 네네. 오기 그 전날 문자를 주셨어요. 전화를 네네. 주셨어요. 그래서 평당가하고 좀 비중이 궁금한데 어떻게 되시죠? 평당가가 17,250원이에요. 비중 10%고요. 네. 17,250원에 비중 10%를 주셨는데, 전날에 딱 전화를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요? 예. 일단은 뭐 내일이나 평당가까지 다시 한 번 더 올 기회가 나오는데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네. 평당가까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많이 이제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많이 떨어졌다 이제 겨우 다시 본전가에 오는데. 네. 그래서 이게 더 가져가실 수 있다라면 그래도 조금밖에 수익을 못 내세요. 워낙 조금 비싸게 샀던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심리적으로 그냥 아예 불안하지 않게 본전에서 다시 매도해서 수익이 안 났지만 손실 안 난 게 어딨냐는 것도 저는 그게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1,700, 250원에서 이 수수료하고 세금까지 포함해서 뭐 1,700, 300원 정도, 350원 정도에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왜냐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조금 나올 거거든요. 지금 흐름 보시면은 뭐 이렇게 꺾여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나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또 놓치면 다시 한 번 또 하락 추세로 전환될 텐데 네.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1년 동안 결국 기다려서 본전까지 왔다 네, 다시 네. 또 하락되면 아깝잖아요. 저는 생각에 17,500원이면 무조건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거기까지 올지 안 올지를 몰라가지고서 제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17,500원까지도 바라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17,500원까지 안 올 경우를 얘기해서 제가 본전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비중이 10%니까 네, 5%는 본전에서 정리하고요. 네. 5%는 17,500원에서 정리하는 거 어떠세요? 아, 예.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잡고 꼭 본전 또는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네, 상위 갈게요. 3위 갓기고 매수가랑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2,900원에 40%인데요. 목표가하고요, 손절가하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00원이요? 네네. 그럼 최근에 그 매수하셨네요?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요. 네. 오늘 한일 진공을요, 한 14% 넘기고 이걸 물 탔거든요. 예, 예. 상분 단가가 좀, 물을 타셔가지고 2,900원까지 맞추신 거예요? 예, 예. 그래도 잘하신 거죠. 근데 한일 진공은 오늘 상한가 쪘어요. 거기서 팔았더니. 이미 팔았죠? 네. 팔고 수익 챙겼죠? 예. 그럼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죠? 더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뭐 예상할 순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운전에 많이 좀 비유를 하는데요. 네. 운전을 할 때 앞차가 갈 수도 있고 노란불을 보고 설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옆차가 끼어들 수도 있고 안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운전하시면서 다 예측하고 다 맞게끔 운전하고 다니세요. 아니시죠? 네. 앞차가 설지 안 설지 나도 모르고 옆차가 끼어들지 안 끼어들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두 개밖에 없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팔고 사고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뭐 이게 상한가 갈 거다 안 갈 거다를 알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그거 챙긴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기 물 타신 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예. 지금 어쨌든 시청자님이 선택하신 게 이 종목 물타기 하겠다고 매수 눌렸잖아요. 예. 그럼 그게 상한가 간 거니까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 2,900원이면은 차트상으로는 항상 바닥권에 있어요. 2,807원. 2,807원이면 더 좋죠. 그죠? 예. 네, 2,807원 같으면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수익 즐기면 되는 구간이거든요.
예. 대신에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빵빵빵빵 치고 가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저는 목표가 3,200원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네, 3,200원까지면은 수익이 약 16%예요. 예. 네,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익 많이 챙길 수 있다. 그런데 비중이 40%잖아요. 예. 네, 그래서 2,900원 있죠. 예. 2,900원이 되면 조금 수익인데 약 한 5%에서 10% 사이의 수익이거든요. 예. 거기서는 절반 정도는 꼭 매도하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할 수 있는 게 뭐라 했어요? 매도 매수를 했죠. 그렇죠. 그때 매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엑셀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2,900원에서 한 번 잘라주고. 네, 한번 잘라주고 나머지로 3,200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서 잠시 상담을 쉬어가고요. 예상 체결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1990포인트를 거의 회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1985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0포인트를 약간 넘기지 못했지만 결국 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 2000선까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관련주가 굉장히 큰 힘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으로 지수를 조금 눈가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조금 빠진다면 다시 한번 지수가 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준비하자. 지금 수익 난 종목들은 조금 챙기시면서 절반 정도의 물량으로만 지켜보고 나머지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면은 항상 유리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꼭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오늘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습니다. 2,133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이 1,946억 원 정도의 매도세, 기관이 638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최근에는 뭐 매수세를 굉장히 크게 이어나가다가 매도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그 매도세만큼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지수 견인은 외국인들이 끌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항상 수익은 챙기시면서 현금 비중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1.88%대에서 마감 예상 중이고요. 한국전력이 1.82%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 현대차는 1%대의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1.11% 정도 올라가면서 13만 7천원에서 마감이 진행 중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58% 정도 올라간 모습으로 마감 중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덩달아서 3%대의 큰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38% 정도 상승 흐름, SK하이닉스가 1%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약간 오락가락하다가 0.28% 정도 강보합권으로 마감 중이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0.41%까지 올라오면서 마감 진행 중입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0.80% 정도 내려왔는데요.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삼성생명은 조금 저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슈팅이 올라온다면은 충분히 10만원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KTNG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오늘 0.53%, LG생활건강이 0.72%씩 각각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기아차가 오늘 0.35%로 약간의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 그래서 기아차도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애경 채널지수는 684.74포인트에서 1.43%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은 680선까지는 일단은 올라왔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수급에는 기관과 오늘 외국인이 조금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처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하면서 355억과 그리고 기관이 231억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489억을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업종별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은 이 정보기기 쪽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정보기기에서도 오늘 환프가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18.90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쪽도 업종이 좀 많이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뭐 CMG 제약도 얼마 전까지 흐름 크게 나왔었고, 케어젠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8%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품과 기계 장비 쪽도 많이 올라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IT 부품 쪽에서는 좀 많이 올라간 것을 좀 확인하면 ST큐브가 14.36%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던 것이 오늘 하늘진공이 거의 상한가 29.93%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본다면 섬유의류 쪽인데요. 역시 섬유의류 쪽은 코데지 컴바인이 하한가가 나오면서 이 업종 지수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업과 기관과 외국인이 좀 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계는 오늘 전기전자 쪽을 좀 사들였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쪽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이 오늘 사들인 곳은 이 제조 IT 종합 쪽을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의 첫째 날 장도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 마지막 장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그러면 다음 주 장에서는 조정장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예상을 해놓고 항상 대응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올라간 대로 좋고요. 내려간다면 내려간 대로 좋게끔 현금 비중을 항상 늘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체결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90포인트까지 거의 올라온 모습입니다. 1987.3포인트에서 거의 마감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1987.3포인트에서 마감 완료가 되었네요. 0.86% 정도 올라갔는데요.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그 브렉시트 때문에 내려왔던 폭들을 거의 다 만회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본전가 매도 욕구가 상당히 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684.25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때문에 내려왔던 모든 폭들이 회복이 다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논스톱으로 올라온 만큼 잠시 쉬어가는 장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 꼭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금은 현금 비중 늘려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양시장 모두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부터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오늘 CJ 시푸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J 시푸드가 오늘 굉장히 큰 흐름을 보였어요. 27.72% 정도까지 강한 흐름 보였다가 14.3%대로 하락되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정부의 60조 원 중국 시장에, 수산물 시장에 조금 공략을 들어가겠다. 한중 FTA 협상과 함께 조금 중국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산업종들이 굉장히 큰 흐름을 조금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제가 종목 세일즈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아쉽게 브렉시트와 함께 조금 손절가를 터치해서 포트폴리오에선 제외를 했지만 지금처럼 강한 흐름을 날 것이다. 그래서 저가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횡보 구간을 거쳤고요. 이제서야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종들 거의 다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전 상담해드렸던 동원수산과 마찬가지로 CJ 시푸드 그리고 수산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요. 조금 지켜보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4,500원까지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보령제약입니다. 제약업종 중에서 오늘 보령제약이 정고점을 조금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요. 오늘 큰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에 한때는 7%대 강한 흐름 보였다가요. 6.7%대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케냐랑 나이지리아에 항생제를 수출하겠다라는 이제 계약을 맺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약업종들은 전부 다 제가 고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이 보령제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고평가 자리고요.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난번 작년 7월의 고점이었던 75,000원 자리가 된다면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71,000원 오늘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 진입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매수해 놓으셨던 분들은 75,000원까지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차라리 이 종목 말고 다른 저가에 있는 종목들에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피 특징주 두 가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를 살펴보면 오늘 한프라는 종목으로 특징주를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한프가 어저께는 상한가가 나오면서 일단 이슈를 좀 탔었는데 오늘까지도 역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아주 큰 흐름의 상승이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상한가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120억 규모의 제3자 유상 증자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3자 배정의 대상자는 SL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한프가 적자폭을 좀 지속해 왔었는데 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앞으로 좀 사업이 구조화되거나 또 바뀌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큰 상승을 이어왔지만 오늘 그 상승이 좀 꺾이는 모습 23.67%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음봉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이슈로만 좀 확인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동방성기라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아주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9.64%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급등의 원인을 좀 찾아본다면 동방조선이라는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그런 소식에 상승이 좀 나왔다라 보시는데 일단은 이격 조정,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발생된 종목이지만 아직까지 이 기간 조정과 이격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왔어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4.64%까지 하락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하다.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도 무방하니까요. 아직은 좀 섣불리 매수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특징주 두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IoT와 관련된 접목된 테마파크를 제주도에 조금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런 IoT 단지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은 IoT가 진짜 우리 생활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이 정도 규모의 단지를 만드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 측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자 IoT 사업 그리고 사물인터넷 사업은 예전부터 한 가지 테마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한번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에도 강한 흐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건희 회장님 사망설과 함께 조금 흐름을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업계에서도 이번 2분기, 3분기, 4분기 조금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번 IoT가 거기에 또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IoT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사물인터넷 관련 업종들은 전부 다 수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장주를 찾는 것이 급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리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미리 뽑아놓으시고요. 그중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종목, 제일 급등락폭이 컸던 종목들로만 한번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단기 테마로 하나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IoT 관련해서도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삼성전자 지금 15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150만 원 돌파한다면 이번엔 조금 강력하게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한 주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종 그리고 전자업종들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할 텐데요.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9님께서 아모텍 16,300원에 비중 20%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은 얼마 전에 브렉시트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지만 이 직전 저점을 좀 지켰다라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좀 컸다라는 것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 직전 저점에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시장이 하락에 나오면서 지켜졌던 자리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16,000원 정도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자리가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면 상당히 흐름 좋다. 그리고 가격 매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현재 이 16,300원인데요. 16,300원이면 그 지지선 바로 위쪽에서 샀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더 들고 갈 수 있다. 좀 크게 수익을 내는 것을 좀 목표로 한번 자리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21,000원 정도 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까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아모텍은 2015년부터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21,000원 정도 목표가가 잡고 손절가는 이 부분 좀 깨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이 계속해서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계속 지켜지고 있는데 이 부분 깨고 내려간다면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같이 지켜서 이제 목표가까지 꼭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바른 테크놀로지고요. 2,300원에 20% 정도 보유하고 계신답니다. 좀 오래됐는데 오늘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오늘 1,995원에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300원까지 올라온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유 의견드리고요. 충분히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0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 급등 이후에 한번 하락을 했었죠.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오고 횡보를 했던 자리가 바로 2,300원 부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빼면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조금 다시 한번 털어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신용을 했다. 그렇다면은 제일 강력하게 기대가 되는 것은요. 내일부터 다음 주 장은 약간의 횡보 끝에 장대 양봉 하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보유하셔가지고요. 2,300원 부근에서는 조금 참으시고 한 2,700원에서 3,000원 사이쯤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게 된다면요. 2,300원 부분이 아니라 2,700원, 2,700원에서 3,0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옵니다. 그 자리에서는 매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신다면 수익이 어느 정도 챙겨지지 않을까. 약 10%대의 수익이다. 그러면 10%에서 20% 수익권은 좀 꼭 챙기자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많이 나오니까요. 다른 분들도 진입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혹시 궁금하세요? 블루콤 16,300원에 10%예요. 네, 블루콤 16,300원에 10% 문의 주셨는데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16,300원이면. 아니요,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기간이? 뭐 한 1년 정도? 1년은 안 되고, 네. 많이 됐는데, 네.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일단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16,300원이면, 일단 낮은 가격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낮은 가격대라고 하면, 요 빨간색 혹시 선 보이신가요? 네네. 네, 요런 자리가 낮은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평단가가 좀 높으신데, 네. 일단 비중이 10%니까 크게 비중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지 좀 봐드리도록 하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네.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좀 봐드렸는데, 월봉 차트에서 좀 음봉으로 오늘 시작을 했어요. 예. 네, 음봉이 좀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그리 크게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잡은 게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전 고점을 살펴본다면 거기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음봉으로 자리를 매겼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하락을 나오면 이거는 손절가를 정확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자리를 잡아드린다면 14,490원 이전 네. 저점인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생긴 저점인데 이거 깨고 내려가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도 내려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장 반등이 안 나와도 혹시나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마이너스 뭐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좀 같이 잡아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더 올라간다라면은 직전 이제 고점들을 가지고 좀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18,000원까지 좀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괜찮죠. 네, 18,000원까지는 올 수 있고,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손절가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원래 뭐 떨어질 종목도 좀 멈추거나 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18,000원까지 뭐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또 네. 자기 주식을 계속 매입하더라고요. 아, 네. 어떤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고요? 예. 아,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드린다면은 너무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많이 이미 끌고 왔는데, 자사주가 단기간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투입한다라기보다는 좀 크게 보고 가는 거거든요, 회사들은. 그래서 오래 보고요. 네. 단기로. 네, 멀리 보고, 이제, 회사들은 이제 멀리 보고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저기 지금 높은 가격에서 왜 매수를 할까요? 이제. 낮은 가격일 때 안 하고? 그렇죠.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년 단위가 아니라 막 수십 년 단위를 건드리는 거죠. 뭐 3년에서 5년 그리고 많게는 뭐 7년에서 10년까지도 바라보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겁니다. 하게 된다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것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더 올라올 수는 있지만 18,000원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그럼 18,000원까지 오시게 되면은 정리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그렇게. 근데 뭐 우리 마음대로 목표가가. 네, 그럼 18,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면 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거기까지 오면 기분 좋게 수익 내셔서 다른 좋은 종목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이처셀이고요. 6,100원에 30% 정도 비중을 담으셨다고 1365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6,100원이라고 한다면 횡보 도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수 관점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제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다른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성 솔라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뭐 기간으로만 보더라도 차트 모양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급등 이후에 횡보 구간이 상당히 길다인데요. 신성 솔라에너지가 지금 저 차트 이후에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2배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횡보 기간에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세력이에요. 세력이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슈팅 나왔을 때는 전 고점 자리는 충분히 돌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8,500원이지만 거기까지 40% 수익입니다. 한 번에 끌고 가기엔 너무 좀 위험 부담도 있고요. 조정받을 때 마음이 불안불안하거든요. 급등락이 심해지다 보니까요. 지금은 지루했지만 한번 슈팅 나왔을 땐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로는 7,190원 정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수익은 약 한 15% 정도 수익입니다. 15%에서 20% 수익이니까요. 지금 비중 30%지만은 그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 챙기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700원에서 7,100원대까지의 슈팅 한번 나왔을 때 매도 전략 드리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내가 시간이 조금 있고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겠다는 승부 기질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8,100원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52님께서 모다정보통신 13,450원에 비중 40% 문의 주셨는데 일단은 비중이 40%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조금 높습니다.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0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16,000원까지도 올라왔다 잠깐 주춤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연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봉 차트로 이번 연도가 238%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잘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40%니까 이 적절하게 좀 올라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셨으면 좋겠는데
이 최고가가 만약에 거래량을 실리면서 뚫리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16,200원이 이제 최고가가 됐는데 이 거래량 뚫을 때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돈 상승이 나온다면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한 번 더 봐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박스권 하단 정도인 1,600원 정도 한번 같이 보시고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40%다니까 일단은 본전이 오게 되면은 비중 20%를 정리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본전 정리하고 만약에 1,5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거래량이 실리는지 확인을 통해서 수익까지 전략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7월의 첫날 종목 상담 그리고 장이 모두가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었던 만큼 이번 주말 조금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나타날 거니까요. 그때도 종목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